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죠?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 의미를 봅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라는 건 뭐냐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경제적 일종의 사망 선고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 상태가 지속이 돼 있을 때는요, 일종의 경제적인 사망인 상태예요.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뭐죠? 복권 선고를 받으면은 다시 원상 회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지. 만약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원상 회복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결격사유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번, 4번, 5번의 공통적인 거는 뭐였죠? 3번, 4번, 5번의 공통적인 거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금고 이상 이게 나왔잖아요. 금고 이상. 여기서 말하는 금고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행정형벌의 종류예요. 행정형벌의 종류를 보면요. 어떤 여기 사형이 있고, 그리고 징역이 있고, 그리고 금고, 뭐 벌금 이런 따위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형은 다 아시는 거고요.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은요. 구금, 가다 놓는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징역은 어떻습니까? 노무라 어떤 이렇게 정역이라고 하는 노무를 시켜요. 그렇지만 금고는 정역이라고 하는 노무를 안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 뭐였죠?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거나 어땠습니까? 종료는요. 3년형 선고받고 3년 다 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됐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사면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때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년이 경과됐으면은 여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징역 1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어떤 2년 기간 동안 유예기간, 보류기간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무사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형의 집행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보류가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죠? 선고유예라고 얘기해 드린 거 아닙니까? 선고유예는 어떤 거냐면요. 그 범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선고 자체를 보류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뭐죠? 선고는 했지만 집행을 보류했죠? 이건 아예 선고 자체를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고유예,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이라는 거는 3번, 4번, 5번이 똑같았지만 여기는 형의 선고고 집행이 된 건 거 아닙니까? 이건 집행유예였죠? 여기는 어떤 선고 자체가 유예가 됐죠? 5년 경과, 2년 경과. 이건 선고유예 기간 중이지 몇 년 경과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차등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되었고요. 그리고 6번에 뭐였습니까?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6번에서 언급을 했죠. 6번 보시면요.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이다. 이거는 이런 의미로 봅니다. 내가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내가 어떤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게 일정 기간 정지되는 거 자격정지. 아예 그거를 박탈시키는 거 여기 자격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6-2번에 어땠습니까? 6-2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6-2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어땠죠?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이런 거로 인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죠? 재직 기간 중 공무원 재직 기간 중 그리고 뭔가 일종의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람 바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년 경과가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6의 3을 봅니다. 6의 3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일종의 성범죄 관련되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고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여기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지금 6-2와 6-3을 볼게요. 6-2는 어땠죠?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어떤 배임 횡령 등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죠? 6-3은 뭐였죠? 성범죄 관련해서요.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7번과 8번을 봅니다. 7번, 8번 보면은 어땠습니까? 징계로 인해서 파면을 받은 사람, 또 징계에 의해서 여기 해임을 받은 사람. 파면과 해임의 공통점은 뭐죠? 신분 박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는 뭡니까? 파면의 경우는 어떤 퇴직금의 차이가 있어요. 파면되면 어떻게 하죠? 퇴직급여 충당금 내가 쌓은 돈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습니까?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합친 금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파면되면 어떡하죠? 내가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해임일 때는 어떻습니까? 퇴직금액은 아무 상관없다. 다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파면일 때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여기 파면일 때는 더 길게 잡아야 되죠. 파호 5년. 해임일 때는 파면보다는 조금 약하니까 짧게 잡아가지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요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또 초원경찰 될 수도 없어요. 그만큼 강하게 이거를 잡아놨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보시면요. 또 결격사유가 뭐가 있었죠? 지금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있었고요. 2번 연령 가지고 그랬잖아요. 18세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될 수 있는 사유로 보세요. 여기는 어떠냐면요. 두 번째는 18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8세 이상이 돼야지 이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필 또는 병역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초원경찰은 무기를 휴대하고 제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조건과 관련되는 게 나와요. 신체 조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체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아니라 행안부령으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봅니다. 초원경찰의 어떤 임용 자격, 임용 방법 이런 거는 좀 비교적 틀이 큰 거 아닙니까? 집행 관련해서 틀이 크죠?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신체 조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 완전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시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력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여기 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교정시력 포함한다. 교정시력 포함한다는 건 뭐죠? 안경을 끼고 어떤 측정한 거 또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측정한 거 다 포함시킨다.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잘 보세요. 교정시력을 포함해서라 했지 교정시력을 제외하고라고는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초원경찰 되기 위해서 어땠죠? 공무원 어떤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어야 된다. 또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땠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합족해야 된다. 어땠죠?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고 그리고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시력이 양쪽이 각각 0.8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규정해 냈다.